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진입니다. 마루님들께 사색에 빠지다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작가님, 책 읽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자연이나 혹은 철학이나 건강이나 시나 예전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 책 속에서 건져 올린 한 줄 글귀를 사색에 빠지다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처럼 제가 들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짠! 천냥이 시인님의 작가 수업 첫 물음이라는 책이고요. 2015년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보시는 것처럼 책을 깨끗하게 읽는 편은 아니어서 밑줄과 여러 가지 글귀들이 쭉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무언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이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이 책을 가끔씩 지금도 열어보는데요. 오늘도 사색에 빠지다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책을 그 당시에도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작가 수업이라는 책 제목 때문에 뭔가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시를 쓰는 스킬에 대한 내용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이 책에 대한 느낌은 이 저자분, 시인님께서 생각하는 시에 대한 생각, 내가 왜 시를 쓰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다움, 나는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답게 자기만의 시세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내용이 담긴 저에게도 정말 울림이 컸던 글이거든요. 지금도 저 역시도 제가 글을 쓰는 것, 그리고 트레일 러닝을 즐겁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에서의 받은 느낌과 감정 등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나를 생각했을 때, 왜 하지? 내가 이 일들을 대하는 나의 감정은 무엇이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지? 이런 거를 이 첫 물음처럼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답을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고 안 풀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특히 이 책의 초반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예시는 많이 아실 텐데 티벳에 계신 어느 스님이 한 겨울에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 스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무런 준비 없이 이 험준한 산을 넘어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란 단어가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이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건 마음을 조금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천해보자, 경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실천하는 삶, 그리고 경험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멀리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반에 나왔던 구절도 참 좋았고요. 정말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한 챕터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58페이지에 뭐가 많이 낙서가 돼 있죠?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이 적혀있는 챕터입니다. 좀 긴데요.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해요. 함께 들어주실 거죠? 희곡 대머리 여가수로 유명한 프랑스 극작가 이오네스코가 1977년 한국에 왔을 때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제목이 왜 글을 쓰는가였다. 왜 글을 쓰는가 하면 세상에서 발견되는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다.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서란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경이감의 발견과 표현이 그의 글쓰기라면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은 퇴행이 아닌 아름다운 진보라고 했다. 아름다운 진보라는 말이 마치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 말은 좋은 시를 마주할 때 느끼는 희열처럼 내 마음을 흔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때 참으로 느꼈다. 시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도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 피카소는 어느 글에서 자기의 그림을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50년이 걸렸지만 100번, 1000번이라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쓰고 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해가 진 뒤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소리가 그리웠다. 어린아이로 돌아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모든 단어들을 그 소리와 연관시키고 싶었다. 사람 소리 가운데 정수가 말이고 시는 말 가운데 또한 정수라던 율곡이 나더러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아름다운 진보를 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눈, 욕심 없는 눈이 되었을 때 시도 그림도 사람도 잘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눈에 대한 시 한 편을 쓸 수 있었다. 바람 소리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다. 어둠 속을 더 잘 보려고 눈을 감는다. 눈은 얼마나 많이 보아버렸는가. 사는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사람인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눈은 얼마나 많이 잘못 보아버렸는가. 새롭게 본다는 것은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것이므로 그 눈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는 기쁨을 맛보고 싶었다. 이런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특히 세상에서 발견되는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다라는 구절에서 저 역시 작가인데 유튜브는 왜 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작가는 유튜브 하면 안 되나요? 저 역시 유튜브 하는 이유는 자연에서 만난 놀라운 감정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던 에너지들, 이런 걸 나누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언가 이런 나눔과 공유가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힐링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1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고 이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마루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 놀라운 그 경이로운 자연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시선을 가진다는 건 퇴행이 아니라 아름다운 진보라는 구절도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피카소 역시 자신의 그림을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50년이 걸렸다라는 글도 있고, 우리가 너무 나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건 주위에서 혹은 이런 사회에서 만들어낸 틀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다 보면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면 조금 망아지처럼 뛰어다닌다거나 굉장히 약간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막 희죽희죽 웃는다거나 행동이 조금 어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떤 분들은 뭐 귀여운 척한다, 어린 척한다 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자연에서는 무언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그런 것들을 다 뭔가 차치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좋은 곳,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곳,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어려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던 나다움이 뭔가 발현되는 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움. 그래서 제가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라는 것이 제 머리를 관통했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남들처럼이 아닌 나답게.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는 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어둠을 더 잘 느끼기 위해, 바람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눈을 감는다라는 이 시에서도 때로는 시선을 외부가 아닌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기회가 된다면 이 천냥이 시인님의 작가 수업이라는 책, 이 책 속에 있는 글귀들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그리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할 거고요. 다음엔 어떤 책으로 만나보면 좋을지 저도 오늘부터 또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